자, 독서라고 하는 혼자 웃는다. 이 시, 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정약용 선생님의 시입니다. 자, 유속 무인식. 쌀이 있는 집안은 무인식. 먹을 사람이 없고. 다남, 필환기. 자식들이 많은 집안은 배고픔을 염려하고. 달관, 필, 창우. 관직이 오른 자는 반드시 어리석게 되고, 재자 무소식,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펼칠 곳이 없고, 가실 소완복, 집에는 완전한 복을 갖추기가 힘들고, 집집마다 완전한 복을 갖추기 힘들고, 지도 상능지, 도가 지극함에 이르면 내리막이 있게 마련이고, 옹색자매탕, 부모들은 근검 전략하여 돈을 모으면 자식들은 매양탕진하고, 부의 낭필치, 부인이 지혜로우면 남편들이 되게 어리석게 마련이고, 월만 빈 치운, 달이 가득 차면 자주 구름이 끼게 되고, 화개 풍오지,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이를 떨어뜨리고, 물물 진여차, 모든 사물들이 이러할진데 독속 무인지,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혼자 웃되 무인지, 그 까닭을 모른다. 이런 시입니다. 독소라는 한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살면서 인생살이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있고, 또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그 항상 수시로 변화하는 그러한 것도 될 수 있고, 어느 하나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이 변화한다. 음과 양의 교차하여 어떤 우주 질서가 돌아가는 그러한 심오한 뜻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시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 직역하면 홀로 독자 웃을 소자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웃는 거. 왜 혼자 웃는지. 그러니까 지극히 어떤 이치를 깨달은 그러한 사람만이 관조할 수 있는 어떤 세상 이치에 대해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가 아닌가 싶은데, 이 시 독서라는 시는 정약용 선생님이 지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속 무인식. 자, 이 속자는 우리가 곡식 할 때 조속자죠. 조속. 그 오곡 중에 하나인가요? 조가. 그래서 어쨌든 이 곡식을 말하다 보면 되겠죠. 곡식이 있는데 무인, 사람이 없어요. 식, 그거를 먹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집에 곡식이 가득 찬 집에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고, 다남, 이제 남자는 산의 남자도 되지만 우리 옛날로 말하면 자식도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남자, 많은 자식들이 있는 집에는 필, 반드시 우환이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냐? 이게 기자죠. 줄일 기자. 우리가 기야한다고 그러죠. 기야. 배고파 죽는 거. 그래서 줄일 기자예요. 배고픈 거. 그래서 곡식이 쌓여있는 집은 사람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곡식이 남아도는 반면에, 자식들이 많은 집안에는 이 먹을 게 없어서 항상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런 어찌 보면 세상에 어떤 불공평해 보이는 듯한 그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고, 되게 지금 우리가 많이 공감이 되는 거죠. 달관, 이제 뭐 다다르다 관이니까 이제 벼슬에 다다른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관직에 오르거나 그런 사람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관직에 오를 때 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행운도 있어야 되지만 또 처세도 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요거는 어리석을 창으로도 읽고 어리석을 용자로도 읽는데, 중국말로 하면 추앙위, 그렇기 때문에 이 창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창우. 그래서 벼슬에 다다른 사람은 반드시 어리석을 우자니까 어리석게 마련이고,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직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한 건 아니고, 가끔 보면 이 관직이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관직이 있다 하더라도 어리석게 마련이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겠죠. 재주가 있는 사람은 무소, 뭐뭐 하는 바가 없다. 베풀다. 그 말이죠. 뭘 베풀어요? 자기의 재주, 자기의 뜻을 베풀 만한 곳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지 해서 사람에게 아부하고 이렇게 해서 벼슬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가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 재주를 펼쳐볼 만한 그러한 것도 없겠죠. 특히 이런 사람들 뭐예요? 처세술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은둔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주로 은둔해서 그렇게 자기 재주를 숨기면서 사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가장 비유를 많이 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정승 있잖아요. 황희정성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약용 선생, 우리 정약용 선생은 약 500여 권의 저서를 썼다고 했죠. 그만큼 많은 이 사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화적인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책으로 남겨줬잖아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그 벼슬에 오래 올라가지 않았던 게 오히려 우리 후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자기의 일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벼슬을 탐한 사람들은 어리석게 마련이고 또는 그런 것에 욕심이 없는 재주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재주를 펼쳐 보일 만한 그런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가실소완복. 자, 집가자 방실자죠. 그러니까 집마다 또 집방마다 소완복. 완전히 복이 갖추어져 있는 완복. 완전한 복은 적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완전한 복이라는 건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있으면 돈이 많은 집안은 또 자식의 걱정이 있고 돈은 없어도 또 자식이 잘된 집안도 있고 또 돈이 많으면 건강이 약한 집도 있고 어떻게 사람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오복을 다 갖추고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런 걸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도상능지. 자, 이 언덕능자의 더딜지자죠. 그러니까 지도, 지극한 도.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도에 오르게 되면 항상 언덕에 더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극한 도라는 것은 이 최고로 말하면 내리막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항상 이 지극한 도는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음양의 이 사이클 이야기하죠. 음과 양의 사이클, 태극도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음과 양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극한 도라는 것도 항상 이 굴곡이 있게 마련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옹이라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 옹자인데 주로 아버지를 말하겠죠. 여기 자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이거 뭐죠? 인색하다 할 때 색자죠. 인색하다. 굉장히 근검전략하고 아껴서 인색하게 자기를 허리띠 졸라서 뭔가를 돈을 만들면 자식들은 매양매자죠. 매번 방탕하다 그러죠. 방탕하게 만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은 한순간에 방탕하게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즘 세대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집안은 이 돈을 모아서 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쓸 수 있는 경제교육 이런 것들을 요즘은 많이 부각을 하잖아요. 집에서도. 그래서 돈에 대한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돈을 관리 능력이 안 되고 관리 능력이 안 되는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말아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자일수록 또는 뭐 기업가일수록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아마 정몽준이 아니라 누구죠? 그게 현대 그분이 정주영 회장이 그 집에 제가 어느 옛날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정주영 회장 그 사모님이 새벽 4시 돼서 일어나고 항시 옷도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자식들이 학교에 차를 한 번도 안 태워다 줬대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내 부자죠. 아내가 지혜로우면 낭필치 어리석을 치자죠. 자, 낭자는 산의 낭자니까 남편이 되겠죠. 부인이 현명하면 대부분 남편들이 좀 똘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신사임당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신사임당 남편이 정말 한량이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첩질에 막 이렇게 해서 재산 탕진하고 그러죠. 지금도 그렇긴 한데 요즘은 많이 이제 그 교육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부 별산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다들 똑똑해지죠. 그래서 요즘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옛날에 보면 한쪽이 남편이 악착스럽고 잘하면 부인이 좀 사치하고 또 부인이 현명하고 그러면 남편이 좀 어리석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그래서 음과 양이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둘 다 뛰어나기만 해버리면은 그 밑에 누가 또 어리석어요? 자식들이 어리석죠. 그래서 너무 뛰어난 부모 밑에서 산 자식들은 또 그 부모들로 인해서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음과 양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정교육이라든가 자식교육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만 달이 가득 차다. 찰만 짜죠? 그러면 자주 빈자죠? 자주 값어치를 해요. 어떤 게냐면 구름은 자. 그래서 달이 가득 차면 막잖아요. 그런데요, 그 달이 가득 차면 또 어떻게 해요? 구름이 자주 끼는 거죠. 그래서 달이 가득 찬 휘황찬란 그 밝으면 또 어두운 그림이 짙게 깔리고 그 말이죠. 화개, 꽃이 피고 그러면 바람이 그릇대로 짜죠. 이 꽃이겠죠. 꽃들을 잘못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꽃이 예쁘게 피는데 비바람 쳐가지고 꽃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항상 뭐 하나만 줄 수가 없다. 즉 사물 또는 세상에 관한 모든 그런 자연들, 사람이라든가 또는 물건이라든가 세상의 이치라든가 모든 것들이 달진짜죠. 이와 같이 다 한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질서라는 게 다 이와 같을진데, 그렇죠? 다 이와 같을진데 그 이치를 깨달으면은 성내거나 화내거나 노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세상 이치 다 깨달으신 분들은 그냥 그저 허허하고 간조를 할 수 있죠. 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독서로 저는 봅니다. 혼자 그냥 웃는 거예요. 혼자 그 의미를 깨친 사람은 그렇게 혼자 웃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인지 그거를 모른다. 왜 그 사람이 웃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여유있게 웃을 수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독서, 혼자 웃는다. 유속 무인식, 곡식이 있으나 이를 먹을 사람이 없고, 다남 필환기, 자식이 많은 집안은 반드시 굶주림에 대한 걱정이 있고, 달관, 벼슬이 높이 이른 사람은 필창우, 반드시 어리석음이 있고, 제자 무소시, 능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은 그 뜻을 펼칠 곳이 없네. 가실소완복, 집마다 또는 집에 완전한 복이 다 갖춘 집은 좋고, 지극한 도에 이르게 되면 항상 언덕과 더디게처럼 항상 내리막이 있네. 뭐 그렇게 보도 되고 그 변동이 있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옹색. 아버지는 근검전략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근검전략하고 자매탕. 자식은 매번 탕진하기 쉽네. 부의 낭필치. 부인이 현명하면, 지혜로우면 남편들은 어리석기 마련이고, 월만 빈 치운. 달이 가득 차면 구름이
종종 끼고 화개 풍오지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그것들을 떨어뜨리네. 물물 진여차 사물들이 여차 이와 같을진데 이와 같은 이치일진데 덕서 이를 깨달은 사람은 웃고 있으나 무인지 다른 사람들은 그 까닭을 모르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덕서라고 하는 정약용 선생님의 그 시를 한번 같이 보고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기룡화복이 항상 있죠.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뭔가 내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내가 퇴보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꽃이 필 때도 있고 때가 되면 황혼이 돼서 건강이 악화돼서 병과 죽음을 염려해야 되는 때가 있고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물물진여차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물물진여차.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음과 양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움직이면서 그런 기름화복이 이렇게 계속 사이클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잘 될 때는 안 될 때를 염려하고 안 될 때는 잘 될 때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마음을 처질관 또는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덕서 혼자 웃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삶에 있어서 달관해야 될 그런 일종의 경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시를 그 내용을 음미하다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자신부터라도 이 내용을 좀 음미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한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